음. 아, 꿀잼이 오류예요?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업 꿀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음. 아, 오늘 안희정 지사님을 만났는데, 오늘 손님이 안희정 지사님은 아니에요. 예, 안희정 지사님과의 방송은, 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오늘은 누가 오기로 했냐면, 세월호 약전이라는 책 아세요? 세월호 약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월호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30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작가들이 다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그래서 세월호 약전이라는 12권짜리 책이 있대요. 네. 그래서 12권짜리 책을 만든 작가님들을 모시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모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그 책을 만들어 놓고, 이 책을 이제 홍보를 못 한 거야. 왠지 이게 책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책 장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책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 어떤 선배님이 이 출판사 사장님을 아시는데 출판사가 이 책이 12권짜리라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대. 근데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그 책을 어떻게 파냐? 아니 그럼 뭐 먹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 나 이상한 사장님 다 봤어. 아, 출판사의 사장님이 책을 팔아야지. 그리고 이 책은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 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이잖아. 아니, 출판사 사장님이, 아니, 무덤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그걸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가님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네, 우리 선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겠다고. 근데 나도 못 본 분이야. 근데 우리 선배가 자기도 그 책을 샀는데, 볼 용기가 안 나서 못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12권짜리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우리가 개인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14만 원인가 한다 그러더라고. 혹시 인터넷 서점에 판매하나요? 예. 인터넷 서점에 그 책을 판매하는지,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은, 우리가 이제 개인이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왜 그 동네 도서관 있잖아요. 예, 학교나 동네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예, 그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이제 홍보하면,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하면,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사달라고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그 공금으로 산대요. 예. 책 제목이 세월호 약전 맞죠? 예.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역이나 학교의 공공도서관에, 예, 서 그 신청을 좀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그 공공도서관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1200지인가가 남았다는데, 우리 한국에 도서관이 1200개는 넘을 거 아니야? 안 되나? 단원고 약전이라고 나와요? 아, 세월호 약전이 아니라, 그래요? 단원고 약전이에요? 그러면 이 책집을 바꿔야지. 큰일 났네. 예. 단원고 약전이래, 단원고. 예, 죄송해요. 제목을 바꿔야 돼. 단원고 약전.
4.16 단원고 약전. 이게 공식 명칭? 4.16 단원고 약전. 예. 그래서 이제 그 배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 얘기만 그럼 있겠네. 그죠?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 승객은 없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만, 예. 오늘 오시기로 한 분은, 오현주 작가님이라는데요. 오현주 작가님하고 김하늘 작가님이 오시기로 했대요.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학생 하나하나가, 어디서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어이없이 갔는지, 그 내용을 이제 왜 인물에 대한 사전처럼 묶은 거야. 인물에 대한 그 사전으로 이렇게 쭉 묶어 놓은 거라서, 그러니까는 개인의 삶을 간략한 기록으로 남긴 거죠. 예. 그래서 오현주, 김하늘 작가님이 오기로 하셨대요. 알라딘에서 검색되나요? 예. 4.19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이라는 책인데요. 인터넷 판매가가 14만 400원이라고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12권의, 예, 그 12권의 책인데, 네. 그 12권의 책을 우리가 구매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구매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네 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도서관, 예. 구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데에서 그 책을 신청해 주시면, 네. 그 책을 신청해 주시면, 그 책을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공공으로 구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돌려볼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뭐 공립도서관, 또는 사설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그 책을 구매해달라고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라도 남겨둔다는, 사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죠? 그 수학여행 간다고 짐 싸서 나간 애들이 그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가 막힌, 그리고 그 기억나는 장면은 맨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쳤던 거. 이렇게 괜히 엄마랑 자식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다퉜던 거. 그런 것만 기억이 난대잖아. 그걸 참지 못해갖고 벌써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목숨을 끊고 싶어도 너가 왜 죽었는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그 엄마들, 아빠들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고 그 단원고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구매하는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등등에서 그 단원고 4.16 단원고 약전을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희생된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거든요. 예.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이 박근혜가 3년 동안 우리에게 잊으라고 강요했던 기억인데, 어쩌면 이 책을 생각하면 기억의 고통이라는, 기억이 고통이 되는 그런 책이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억의 고통이지만 이걸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밑거름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의 고통을 안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 씨앗으로
정말 걸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저는 솔직히 어떻게 탄핵이 됐을까? 정말 10월 초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박근혜 탄핵 소추가 그게 가능했던 게 누구 덕분이겠어? 나는 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 박근혜 탄핵이 나는 가능했다고 봐요. 탄핵 소추가. 예. 사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언제 깨어났겠어.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이 평생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는 그런 세뇌에 썩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리고 정말 박근혜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이 세월호가 터지지 않았다 우린 몰랐을 거야. 그죠? 영원히 막 박씨 왕조를 세우겠다는 그 박근혜를 지금도 막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우매한 백성이었는데 이 세월호의 희생자들 덕분에 세월호 희생자들 덕분에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무능한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작자들인지 그게 드러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얼마나 잔혹하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세월호를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11일? 지금 오늘이 989일이기 때문에 11일 뒤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야. 그 월요일인데 1월 9일 월요일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에요. 벌써 1000일이나 시간이 지났어. 근데 그 부모들은 여전히 1000일 전 그날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고. 배가 건져지든지 아니면 왜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진상규명이라도 되든지 책임자가 처벌이라도 받든지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1000일 동안 그 시간에 덫에 걸려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세월호가 아닌가. 지금 이제 옐로우 오션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어저께 봤는데, 예, 우리 딸이랑 같이 보면서 많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손석희 앵커가 4월호 40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갔어. 맞아. 그렇게 1000일이 돼가고 있어. 여전히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박근혜의 7시간, 청와대 7시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너무나 큰 충격이라 일반 국민들도 그날 14년 4월 16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서 밥을 먹고 있다가 그 뉴스를 봤는지를 다 기억한다. 그런데 이 청와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물수도 썼던 그 세월호가, 그 청와대가 지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그 뻔뻔스러운 대답들, 정말 어이없는, 그리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을 그토록이나 밝혀냈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 그 세월호 7시간이 결국은 탄핵 소추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지 않은가. 그때 우리가 11시 반쯤이었죠. 11시 반쯤에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접한다고. 그리고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데. 그러면서 모두 생활터전으로 갔다가 점심 먹다가 1시 40분인가 20분 돼가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었다. 생각보다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가 전해진 게 그게 1시 20분이었다고. 그때 정말 그날 우리 생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그때 시간대별로 생존자 숫자도 부풀려가지고 말이야.
생존자 숫자를, 죽은 사람 숫자는 못 센다고 쳐. 생존자 숫자를 그걸 못 세가지고 일부러 부풀려가지고 한 4번인가 바뀌었어요. 세월호에서 그 생존자 숫자가 처음에 176명을 구조했다고 개뻥을 쳤잖아. 전원 구조했다가 176명, 그랬다가 173명, 그다음에 167명, 나중에 160 몇 명으로 줄어들었어. 점점점 줄어들었어. 한 달 동안 바뀌었다니까? 생존자 숫자가? 그 기가 막혔던 그날의 그 기억이, 아휴. 정말 어이가 없었잖아. 그리고 막 애들이 마지막으로 그 배 안에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애가 마지막 인사를 하니까 어떤 여자애가 죽긴 왜 죽여, 빙신아! 우리 다 구조될 건데. 그랬던 그 영상을, 내가 그때 그 영상 보고, 기절해갖고 응급실 간 거 아니야. 그 애들이 너무나 천진스럽게 깍깍 소리 지르면서 이래도 구조되겠지. 이래도 구조해주겠지. 애들이 구조돼도 휴대폰은 전부 다, 돌려주지 않고 그 휴대폰 속에 마지막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 나쁜 새끼들 그 휴대폰 그거 다 어디로 치웠을까? 그 애들의 마지막 기억인데, 애들만 건져 올리고 휴대폰은 아무도 돌려주지 않았죠. 처음에 그 휴대폰 돌려줬다가 그 동영상을 막 JTBC에 제보하니까 나중에는 정부에서 그 휴대폰은 다 못 찾았다고 그러면서 안 돌려줬다고. 그때 몰라요? 예. 그때 아이들이 생각해봐. 애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잖아. 애들 잘 때도 잡고 자잖아. 애들이 대부분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시신 인양했을 때 애들이 한 10명 정도는 휴대폰을 돌려줬어. 근데 그 돌려준 휴대폰에서 영상을 복원해가지고 JTBC에다가 제보를 하니까 이것들이 나중에는 그 제보할까봐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어. 못 건졌다 그러고. 정말 그 휴대폰도 정말 찾아야 돼. 예. 아이들의 그 마지막 기억을 정말 찾아야 된다고. 마지막 기록. 그래서 정말 그 기록을 가지고, 찾아내야 돼.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악착같이 3년 동안, 악착같이 3년 동안 잊어버리라고. 이제 그만 지겹다. 그거 기억나죠? 내가 세월호 며칠 기록하니까, 언제까지 세월호 들먹을 거냐고. 지겹다고. 개지랄 떨었던 거. 지금 그 세월호를요, 화물칸을 뚫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화물칸을 뚫어가지고, 그 화물칸에서 뭔가를 계속 밤마다 꺼내고 있대. 낮에는 안 꺼내고, 그 동거차도에서 계속 그 세월호 침몰 지점을 유가족들이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낮에는 일을 안 한대. 그리고 밤에 화물칸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밤마다 뭘 건져 올린대잖아. 예. 그 세월호 지겹다고 그랬던 인간들이 국정원이야. 세월호 지겹다고 그만 좀 잊어버리라고. 그해 8월, 9월에 막 지랄 연병했던 것들이 그게 국정원이야.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졌지. 그지? 뭐 세월호 지겹다 그게 한 1년까지는 있었잖아. 예. 이제 잠시 후에 3시에 이제 손님이 오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단원고 4.16 단원고 약전을 공동으로 저작한 작가님들 2분이 오시기로 하셨고요. 자,
오늘 망치 부인하고 함께 읽고 싶은 뉴스를 함께 읽는 뉴스에 올리셨나요? 예. 저기, 어. 뉴스들이 엄청 많네. 예. 네. 망치 부인하고 같이 읽고 싶은 뉴스들을요. 예. 그 망치 부인하고 함께 읽고 싶은 뉴스들을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في يوم المرأة العالمي تحضر السيدة كيم الحدث في مقر الأمم المتحدة بدعوة رسمية. IW المكان الأكثر سلاماً وأماناً في العالم هو في كنف الأم في رحمها. تأسست IWBG لحماية الأطفال من الحرب بمساعدة قلب الأم وتحقيق السلام العالمي ووقف الحرب وترك عالم أكثر أماناً وسلاماً للأجيال المقبلة، للتعاون مع جميع النساء على حد سواء في كوريا والخارج ولخلق عالم يسوده السلام بدون حرب. أنشأت IWBG فروعها في جميع أنحاء العالم وأطلقت حركة السلام النسائية العالمية. لدي قناعة قوية بأن قدرة النساء الفريدة وقلب الأم يمكن أن يخلقوا السلام. حب الأم النبيل هو أعظم قوة قادرة على حماية جميع الأطفال وهو الحل للسلام. لتوحيد جهود 3.6 مليار امرأة حوالي نصف سكان العالم، رئيسة IWBG السيدة كيم تشكل شراكات مع منظمات وقادة في مختلف المجالات مثل السياسة، المجتمع، الثقافة والدين. قادة العالم ونشطاء السلام الذين يلتقون بالسيدة كيم يوقعون بنشاط لدعم وثيقة السلام ووقف الحرب ويتعاونون بشكل وثيق مع حركة السلام الخاصة بالIWBG. تجرى حالياً في جميع أنحاء العالم حملة توقيع لحشد التأييد لوثيقة السلام ووقف الحرب، والتي يمكنها حل الصراعات الدولية بمجرد تنفيذها. تماماً مثل هذه الحملة، فإن حركة السلام الخاصة بالIWBG عملية وقوية. في كل عام في يوم المرأة العالمي تحضر السيدة كيم الحدث في مقر الأمم المتحدة بدعوة رسمية. IWBG مسجلة في إدارة شؤون الإعلام للأمم المتحدة. تنظم IWBG بنشاط مبادرات السلام المختلفة والعملية، بما في ذلك مسيرات السلام مع النساء في جميع أنحاء العال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천지 관련 여성단체 홍보 영상에 이 단체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29일에 노컷뉴스 보도와 유튜브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신천지 산하단체인 세계 여성 평화 그룹 홍보 영상이죠. 지난 10일 유튜브에 온에어 IWPGAR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어와 아랍어로 소개되는 이 영상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김남희 사단법인 만남 대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여성 평화 그룹 활동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남희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잠깐 등장한다.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60년 개신교 신종파 운동에 뿌리를 둔 신흥 기독교 종교다. 김남희 대표는 연로한 이만희 총회장의 뒤를 이어 신천지 차기 총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신천지 연루설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벌인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신천지 교회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신천지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새누리라는 당명을 한자로 옮기면 신천지가 된다는 그럴듯한 풀이까지 덧붙여졌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흑색성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반기문 신천지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신천지는 개신교가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라거나 그가 실제로 교인이건 아니건 신천지란 종교에 우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사이비 신흥 종교들의 복마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UN 지원 SDGs 한국협회는 이에 대해 IWPG는 13년 UN 공보국에 등록된 NGO라며 IWPG 김남희 대표가 참가한 대회는 15년 3월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의 날 UN 기념행사고 UN NGO들은 이 행사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반기문 총장은 행사에 참가한 수많은 단체 대표 또는 단체 참석자들 중 희망자와 사진을 찍었을 뿐 단체 대표를 특정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이어 따라서 신천지와 반기문 총장과의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제 이 반기문이 신천지의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이게 이제 공개된 게 지난 여름이었나? 이런 사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건 지난 여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요즘에 반기문에 대한 그 검증 열풍을 타고 요 사진이 지금 이제 드러난 건데, 사실은 지금 핵심은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은 박연차 회장한테 반기문이 받았다는 23만 불. 그걸 지금 박연차 지인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박연차는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가 돈 줬다 이런 말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박연차 회장이 직접 자기가 돈을 줬다 이렇게 인정은 안 한대. 말이 애매하게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 박연차 지인은 아니다, 돈 받은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관련 뉴스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UN 사무총장을 하면서 이게 아무나 사진 찍자고 그러면 이제 가서 찍은 거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다. 그래서 이제 예. 뭐 반기문이 신천지 신도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반기문이 신천지의 신도는 아닌데, 이 뭐 반기문, 뭐 신천지의 높은 사람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은 팩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신천지 신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 개신교에서 신천지 반대 운동을 엄청 벌렸잖아. 그런데 이 반기문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이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반기문이 그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 부분, 반기문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 세계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메달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훈장을 받은 거야. 훈장 메달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언급도 안 해.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런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면서 반기문이 동성 결혼 합법화. 동성애는 원래 합법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가 불법인 나라들이 몇 개 안 돼. 대부분의 유엔 국가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는 거야. 손님 왔다. 들어오세요. 왜 인터폰이 고장이 난 것 같아. 날이 추워서 그런가. 근데 이제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런다고 허위사실을 막 유포하는 거야. 근데 박원순이 무슨 수로 동성애를 합법화해?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논점이 됐던 건 동성결혼 합법화 부분인데, 그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박원순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반기문이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개신교에서 입 다물고 있어. 철저히 침묵하고 있어. 아주 비겁한 거죠. 예.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계시면 손님을 맞이할게요. 매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수목금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집회 있을 때는 토요일 집회 방송하고 집회 없으면 일요일 방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지금 소리 잘 들리세요? 예, 그러면 일단 마이크 테스트 들어갈게요. 예, 작가님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16 단원고 약전 발간 운영위원으로 일했던 오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 저는 아동문학 하는 김하늘입니다. 아동문학 하세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리 잘 들리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고. 네. 와, 예,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실 때 정확하게 이 책을 4.16 단원고 약전, 요렇게 생긴 책이고, 이렇게 해서 12권의 책이라는 거, 요 모습을 보고 신청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간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이 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12권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뭔가요? 이 책은 4.16 참사로 희생된 전부 304분의 희생자 중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250분이 계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한 학년에 250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그쵸. 근데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12분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이제 11분의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한 나이 조금 더 뭐 한두 살 차이 나는 젊은 청년 알바생들이 있었어요. 그 세 분하고 해서 그분들 중에 이제 뭐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총 245분의 짧은 약전이니까 짧은 전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삶의 기록들을 선생님들의 경우는 원고지 80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원고지 40매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꿈과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나를 저희가 엮어서 만든 12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하늘 작가님은요, 이 단원고 약전의 5분의 희생자를 쓰신 분이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떻게 이 작업에 함께 하게 되신 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초창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만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약전 사업을 할 테니 이거를 같이 발간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와서 저 한 사람만 시민활동가의 그 입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김하늘 작가님은 작가분들한테 한국 작가회의를 통해서 작가분들한테 이런 저희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시겠다 했더니 그때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잽싸게 이름만 보고 저희 반 작가로 잽싸게 네 이름만 보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총 몇 분의 작가님들이 참가하신 건가요? 139명. 예, 139명이고 저는 그 전에 그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박수민 미용실이라는 작품집을 같이 했었어요. 작가들, 우리 어린이 문학 하는 작가들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비정규시 출근하세요라는 책을 또 같이 공부하면서 작가들끼리 만든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회 활동들을 하던 작가들끼리 아는 사이인 거죠. 일종의 연대. 예,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가 전화를 했길래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능력이 안 돼서 하다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지금 막 후딱 얘기가 지나갔는데 용산 참사 이야기를 그린 책이 뭐라고요? 박순미 미용실이 한겨레에서 나왔고요. 그 예. 책은 어떤 내용? 그 용산 참사를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작가들이 쉽게 말하면 뭐 데모질이라도 같이 하러 나가자.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작가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동화들을 하나씩 내서 묶은 책이죠. 예, 그 책이 굉장히 나름 의미와 반응이 좋았었고, 그래서 그때 모인 작가들이 후속 작업을 하기로 해서 비정규직 관련한 이제 공부를 좀 다 같이 하고, 그래서 낸 책이 비정규시 출근하세요라는 책입니다. 시 출근하세요. 예, 사계절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들이 이런 이제 프로젝트로 많이 작품들을 내고 계신가 봐요. 그럼 우리 저기 오현주 작가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저는 일단 4.16 참사 터지자마자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그 뭐 서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분들 뭐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음식 만들어서 같이 모임도 갖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138분의 작가님들하고 만나서 요 단원고 약전 작업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변함없이 이 작가님들이 이 단원고 약전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세월호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김하늘 쌤하고 또 어린이 문학 하시는 분들은 그 팽목항에 가시면 등대까지 가는 길에 있는 기억의 벽이라고 타일들이 쫙 붙여 있잖아요. 그 작업을 주도하신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각종 강연이라든지 뭐 모든 활동, 지금도 광장에서 문학의 그 블랙리스트. 근데 제가 봐서 이분은 안 들어가셨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셨어요? 네, 안 늦어서 섭섭하기도 하고요. 네. 자존심 상하시죠? 열심히 안 했다고 주변에서 너무 핀잔을 주기도 하고. 네. 블랙리스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 근데 뭐 김재동 뭐 이승환도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도 안 들어간 거라고 급을 자기가 그렇게. 네, 그 급입니다. 김재동 씨안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봤죠? 나도 그래서 안 들어간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알았지? 못 들어갔다고 하도 비웃어갖고 시청자들이. 네. 아니, 근데 이제 다시 원본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다시 긴장들을 하고 있어요. 막 기대감에 네. 저도 지금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 네. 뺐냐고 뺐냐고. 네, 그 아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우리 그 138명의 작가님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죠. 좀 걱정, 뭐 사실 영광이죠. 근데 전우용 작가님 그러셨던가? 그 교수님이 그 블랙리스트가 평상시에는 뭐 조심할 명단이지만 유사시에는 처형자 명단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농담처럼 블랙리스트 했는데 그게 아니다. 끔찍한 네, 거죠. 정말 사실은. 끔찍한 명단. 그리고 정말 이게 가난한 작가들을 돈으로 옥죄이고 돈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끊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 그러니까 굶어 죽을래? 저기 협조할래 이거잖아요. 옛날에 친일파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작가들을 친일행위에 앞세웠던 건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블랙리스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게 이제 잠깐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지금 단원고 약전이 나온 지 사실은 1년이 돼가요. 벌써. 예. 근데 이거 아마 시중에서나 도서관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쵸.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9플러스 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아주 좋은 출판사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출판사인데 이 단원고 약전을 출판함으로써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오게 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 즉 희생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최초로 시도된 일이에요.
최초로 시도된 일이고 여기에서 우리 작가님들이 어떠셨냐면 내가 이 글을 썼다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도 양보하고 뭐 인쇄를 비롯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여기에는 오로지 주인공인 아이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희생자들만. 그리고 뭐 저희가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걸로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작가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12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이 한 1,500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는 139명이지만 인터뷰에 응한 분들은 모든 유가족분들, 친구들, 뭐 학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공동체가 다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굉장한.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이런 시도 자체가 처음이죠. 시도 자체가 굉장히 네. 유의미한 역사적인 작업인데 네. 도대체 왜 이 작업이 그토록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거의 보급을 주도해야 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요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서울시 한 군데에서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라는 걸 처음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역시.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뭐 세종시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가 2014년 5월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네. 저희가 이 책을 발간할 당시만 해도 기대감이 좀 컸어요. 예.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월호 이야기가 많이 보급되고 세월호 이야기가 많은 전파를 타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시대이니까 이 책을 사서 보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갇혀버리는 거죠. 차단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만들기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박수민 미용실이나 비정규직 출근하세요의 경험도 있고 또 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작가들이 광화문 광장에 시를 써서 걸개를 걸었던 것 활동을 가장 먼저 한 활동이었죠. 그때 그 걸었던 걸개 그림을 책으로 묶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또 책이 있어요. 거기도 60명의 작가들이 동화 작가들이 참여 동시 쓰시고 동화 쓰시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얘기 좀 하세요. 자꾸 딴 얘기 네. 얘기 좀 그만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도 이 책이 그 책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답답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가로서는 이 책을 같이 읽고 뭐 강연도 가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책을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그 결정을 내려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네.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통과가 됐고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책을 학교라든지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뭐 이런 곳들에 보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짜서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권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예, 서점에도 다 깔려져 있고 주문을 온라인 주문을 하시면 낙권으로도 사실은 구매하실 수가 있는 책이고 12권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죠. 15만 6천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전집료를 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5만 원 이상도 신청을 안 받아요. 그래요? 네. 공공도서관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1권부터 12권까지니까 네. 한 번 신청하실 때 3권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5만 원이 안 넘고 그래야 이제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네요. 중요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집으로 하면 안 되고 3권씩 1, 2, 3권 신청하고 약간 그 백일동 언니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1, 2, 3권 할게. 언니가 4, 5, 6권에 그다음 위층 언니가 6, 7, 8 7, 8, 9 이렇게 해서 3권씩 나누어서 신청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팁이네요. 네. 예,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단일 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 1,500명을
만나고 그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을 어떤 프로젝트 도서로 만들어내는 시도 자체가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일 것 최초예요. 같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고요.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뭐 의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도 뭐 전례가 거의 없지만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130명, 1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혹시 그러면 생존 학생들도 만나보셨나요? 생존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저희 작업의 1차 작업에는 같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경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나봤는데 이 책은 1차로는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일반인 희생자분들이 접근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예, 그래서 단원고 일부러 정부에서 분리시켰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그것도 가장 큰 이유고 그 지금 현재 가족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일반인 희생자들의 경우는 별로 없고,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희생자들이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 조직을 만들어야 어떤 힘도 갖게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저희 그 뭐 작업들,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 피해자 조직들이 강력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참 전례 없이 그 4.16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이 모여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천안함이라든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희생자들이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한 게 최초잖아요. 그렇죠. 진상규명 네.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희생자가 100명 이상이 되는 그 해난 사고, 바다에서 일어난 그 여객선 사고가 6번이에요. 뭐 서해 페리오 사건도 있었고, 한성호, 남영호, 뭐 창경호부터 등등 많은데, 이 세월호 참사는 그 중에 그 대형 사건 중에서만 6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 이후로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2건이 있었고, 그 사이에 세월 페리오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거든요. 우리가 근데 기억 못하죠, 예전의 사건들을. 그렇죠. 기억 모르죠. 못하고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아주 경우도 똑같아요. 뭐 처벌도 아무도 선원들만 받고 그 다음에 말단 공무원 한 명 받고 그리고 매뉴얼이구만 그게. 매뉴얼이에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50만 원, 당시 돈으로 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주고 묻어버려요. 그게 묻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건조차 기억을 못 하는데 세월호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 터지고 온 국민이 얘기했잖아요.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뭐 엊그저께 나온 그 노래도 방금 전에 틀어주셨던 노래도 그런 의미고 그러면 이제 저희 작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억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첫 번째가 희생자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생일을 기억하는 경우도 그런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는 이 한 아이가 19살이 되기 전에 정말 꽃처럼 예쁜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만난 거죠. 만나서 이 아이의 뭐 그 4월 15일 이전까지의 삶만 닮았어요. 여기에는 16일 아침부터의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월 15일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올게, 금요일에 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떠나던 아이들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만 담아놓은 책이죠. 아유, 근데 이게 그 가족들이 인터뷰를 할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작가님들이 힘들었죠. 말씀하세요. 진짜 작가님들도 그거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일단 위로가 먼저였고요. 그리고 공감이었고 아이를 품는 과정,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 이제 보내는 과정, 다 힘들었죠. 만나자고 약속 전화를 하는 것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먼저 문자를 하죠. 뭐 이렇게 작가 누구입니다. 언제 통화를 한번 하실까요? 아니면 통화하시기 힘드시면 약속을 잡을까요? 해서 이제 SNS에 익숙하신 분들은 통화 없이 바로 이렇게 만났고 또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네, 그 예를 들면 한 부모님 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편의상은 아이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30분이 지나도. 그래서 왜 안 오시나 하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 혼자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늦었냐고 이제 자기가 먼저 나는 왜 늦었냐고 말을 안 했고 그랬더니 오다가 두 분이 싸웠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다시 이 아빠 차에서 내려서 자기 혼자 그냥 공원을 걸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작가님 기다리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너라도 가라. 그래서 또 그 전화를 받고 한 30분 거기 앉아 계시다가 어쨌든 만나야겠다 하고 왔죠. 그리고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제가 어릴 때 또 겪은 우리 부모님 아까 그 리스트 말씀하셨지만 우리 외삼촌도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평생 어머니가 그 한을 품고 사셨던 그리고 또 20살에 딸을 잃었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오빠도 잃고 딸도 잃고 이랬던 일종의 국가 권력 그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나도 경험자이고 또 내 딸도 이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은 97년생이고 이제 그러면서 공감대를 이렇게 찾으면서 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잘 하니까 좀 웃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존 학생 얘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 한 남자아이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 남자아이랑 절친인 아이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기로 하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둘 다 남자라고 센 척하는 거예요. 서로 안 울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울만한 얘기를 하면 딴 얘기 해버리고. 그래서 한참을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그 친구 얘기를 별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기가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40매 분량만 쓰게 해줘서 참 고맙다. 길게 쓰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로. 근데 그 친구 그 생존 학생은 지금도 가끔 카톡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공부하고 싶냐고 하니까 역사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역사 공부 나 역사 덕후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읽어봤느냐 그러니까 안 읽어봤대요. 우리 만난 기념으로 내가 그 책을 사주겠다. 얼마 전에 봤더니 사학과를 갔대요. 그래서 잘 갔다고 이 업계에 들어온 거 환영한다고. 생 고생 좀 해봐라. 이 바닥이 얼마나 힘든 바닥인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했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단원고 약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실제 유가족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2015년에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하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먼 거리를 그 추운 날 도보행진을 했던 이유가 시행령 폐기. 그 지금 그 말라 질식사 된 그 특조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 어렵게 만들어낸 특별법을 지키려고 시행령 싸움을 하고 있던 당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팽목항에 같이 가서 도보행진도 같이 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해볼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삭발식 하셨죠. 부모님들이 삭발식 하시고 막 비 오는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외쳤었죠.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시행령은 강제로 밀어붙이고 뭐 세월호 인양하겠다 이런 거 발표하면서 관심을 싹 돌리고 동시에 그 아픈 부모들한테 배보상 액수를 딱 내밀면서 돈 받고 떨어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더 아프게 몰려있던 상황이었어요. 막 일베를 비롯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우리 작가분들이 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예,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만나면 대부분 작가님들이 뭐 2시간 인터뷰를 한다. 그럼 2시간 중에 아이 얘기는 한 30분 하는 거고 1시간 반은 일단 붙잡고 서로 우는 거죠. 그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 번 만날 거 이제 2번 만나게 되고 3번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만 만났다가는 또 친구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느낀 건 뭐였냐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건 304명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5천만 중에 304라고 생각해요. 근데
304명의 한 명 한 명이 304개의 우주였습니다. 우리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희생자는 304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은 그 한 사람을 둘러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의 이제 취재를 갔는데 부모님이 안 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저는 알죠. 그게 강하지 않는다는 걸. 예,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쭉 하고, 특히 이제 아버님은 더, 좀 저쪽, 동쪽의 남쪽 분이라, 센 척하는 그래서 아버님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아이가 편하게 그쪽에서 있을 수 있고, 아버님, 어머니도 잊을 수 있고, 잊어야, 가슴 속에서 잊어야 진정으로 아이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처음에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아버님들은 안아주면 잘 안 떨어지세요. 센 척하고 막 농담하시다가도 아버님 한번 안아요 이렇게 안으면 안 떨어지세요. 그래서 남자끼리 안는다고 옆에서 막 놀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게 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동생들 있는 집에는 케이크를 보내주고 또 광장에서 만나면 이렇게 스스럼 없이 포옹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이래서 잘 계시냐고 그 또 뭐 SNS에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댓글을 달 때도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 딸이랑 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쓴 5아이가 다 내 새끼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모든 작가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작가는 취재하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못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집에 와서 그걸 자기 속에 품는 과정에서 자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갔다 와서 3일 동안 못 일어난 작가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시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책이 되게 그러니까 슬프고 막 힘들게 읽어야 될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요. 세상에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품어야 되니까 이미 이 아이는 우리 별에 살고 있지 않은 아이를 품어야 되니까 처음 만남 자체가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너무 다 예쁜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 사실 이렇게 살아난 아이들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예쁜 순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청소년 소설, 어느 아이들 소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좀 썼으면 좋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딱 2가지 종류예요. 아이의 가장 예뻤던 모습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내가 가장 잘 못했던 모습. 그 2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뭐 전교 1등이 너무 많아. 내지는 이렇게 훌륭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아이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전교 1등 따위가 중요하지 않은 가장 빛나는 존재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태권도 한 아이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가 한국에서 발차기를 가장 잘했대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 아이한테 태권도를 가르쳤던 이제 관장님을 인터뷰하러 가서 그 아이가 태권도 했던 시절의 얘기를 서로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나이를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관장님이 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 태권도 하는 친구들하고 내 갈 때 또 인사할게 해놓고는 인사 못하고 왔어요. 저하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관장님도 바로 못 들어가시고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주 5개를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 작가라는 직업이 어떤 때는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우리 작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어머니 상을 치르면서도 이 장면을 나중에 내가 소설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그런 게 작가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 우주를 만나서 그 아이를 품고 또 그걸 글을 쓰고 다시 보내주고 하는 과정에 보내지를 못하니까,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보내지 못해서 힘들다가 요즘 이제 안 보내고 있어요. 가지 말아라. 그럼 나랑 살자. 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라. 그런 과정들이 작가인 저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자산이죠. 작가로서는 굉장히 잔인한 자산이죠. 우리 작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예은이를 썼다. 그럼 예은이를 쓴 작가에게는 일주기 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지만 2주기는 예은이가 떠난 2번째 날이다. 3주기는 예은이를 보낸 3번째 날이 되는 거죠. 나의 예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슬이가 되고 나의 경빈이가 되는 거죠. 그 139명의 작가의 손을 통해서 나온 우리 245분은 그렇게 또 하나의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애가 가족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께 이제 왜 그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뭐 그 감옥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자기 딸 정유라 얘기가 나오니까 울었다고 하잖아요. 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라면, 아니 자식이 새끼 중요하면 남의 자식은 남이라서 그런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가족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작가들도 아직 우리는 이 250명의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가슴에 묻으라고 하는데 가슴에 묻어지지가 않죠. 그럼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진짜 잊고 가슴에 묻을 수 있을 때는 왜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강제적인 이별을 할 수밖에 없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돼야지 되는 건데, 진상규명을 하려면 도대체 이 참사는 무슨 일이었던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참사의 의미는 5천만 분의 304가 그냥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행히도 희생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애들이거든요. 우리는 20년 후에 304명의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304개의 가정이 아니라 몇천 개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놓친 거죠. 그 아름다운 꿈들을 놓친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막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슬픈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내 아이 얘기잖아, 옆집 아이 얘기잖아. 그리고 이래요. 어느 부모가 이 책을 읽고 부모 교육 이런 거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없다. 이걸 딱 읽으면,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모임 뭐 이런 거 한번 가보면 그런 거 수십 번보다 낫다.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모든 답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고, 워낙 대한민국의 훌륭한 작가님들이 다 모이셔서 쓰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자신하건대 일단 첫 장을 여시면 끝까지 보게 되실 거라는 거. 자신하니까 꼭 신청도 해주시고, 보급 신청도 해주시고, 낙권으로 팔거든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좀 사서 많이 읽고 옆집에도 얘기해 주시고 앞집에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작가들이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갈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제가 쓴 아이는 제가 쓴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사진, 뭐 영상 이런 거 같이 보면서 한 우주가 태어나서 어떻게 18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우주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 우주들이 어떻게 꿈을 갖고 살면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 책이 이제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사실은 이제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을 온전히 기억해냄으로써 우리가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사실 이건 5천만이 받은 상처거든. 우리 모두가 받은 상처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온전히 되살려냄으로써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사실 뭐 본 전체를 살 수 없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눠서 3권씩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슬픈 이야기가 아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많겠어. 네, 많아요. 그 18살짜리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을 가기 전까지의 모습, 그 개구지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날마다 꿈과 고민이 많았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네, 있었을 그럼요. 것이고 그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우리 청소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그 대책 없는 출판사 사장님이 망해가면서까지 품고 있는 자기가 무덤에 가지고 갈 마음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 귀한 책들이 네.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널리 이 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는 약으로서 이 책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네. 공동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예. 예. 저희가 2017년 1월 19일 내년 1월 19일에 창원에 가요. 1월 19일이요? 네, 1월 19일 목요일 6시 반에 창원 문화강당 여기를 가서 뭘 하냐면 제가 이 책을 들고 가서 단원고 약전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진상규명 활동, 그 다음에 뭐 인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들 또 부탁하실 것들을 같이 얘기하러 가실 거예요. 1월 19일 어디요? 창원? 창원이에요. 창원 예. 어디? 창원 문화강당, 문화회관, 어디였더라? 이름을 장소를 까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창원에 가서 저희가 그 강연을 할 예정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또 김탁한 작가님, 거짓말이다를 쓴 김탁한 작가님 강연까지 같이 이렇게 할 건데, 창원에 계신 분들, 마산에 계신 분들, 근처에 뭐 진주에 계신 분들 시간 내셔서 꼭 오셔갖고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가시고요. 저희 작가들도 가니까. 벌써 나오네요. 창원 문화강당 6시 30분. 네, 창원 문화강당 6시 30분. 네, 맞습니다. 어우, 훌륭하세요. 성산 아트홀이에요? 네. 성산 아트홀입니까? 성산 아트홀은 제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성산 아트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창원 문화강당 6시 30분. 네. 예.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요. 아, 이 책은 한 권이 뭐 한 11,000 얼마 정도밖에 안 해요. 12,000. 12,000원? 네. 예. 네, 그래서 그 제일 두꺼운 책을 한번 볼까요? 창원 문화원 강당이에요. 창원 문화원 강당. 문화원 강당. 네. 예. 우리 형은 19살, 3학년, 2학년 8반. 네. 이게 2학년 8반 아이들의 네. 이야기인가요? 이게 1권부터 10권까지는 반별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책의 두께가 다 다르죠, 반별로. 예, 책의 두께가 다른 이유는 밤마다 희생된 별이 된 아이들의 그 숫자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2학년 4반 책, 요 네, 책이나 특히 이제 이거, 요 3반 책하고 4반 책이 특히 이제 재밌습니다. 본인이 쓰셨거든요. 3반 4반 또 100% 예,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사심- 권별로 사심 낮권은 광고가 13,000원이에요. 낮권으로는 한 1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네. 예. 예, 13,000원인데 이게 뭐 두께와 차이 없이 다 똑같은 분량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사진도 들어있네요. 네. 예. 앞장에는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 앞에 나온 이 그림 같은 요런 사파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책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거 세계사에 유례없는, 요즘에 우리 그 망치부인 방송에서 늘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새로 쓰고 있다. 세계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단원, 4.16 단원고 약전도 우리가 새롭게 써낸 세계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문학계에서 그렇죠. 그쵸. 예, 세계 문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책을 널리 널리 알리고, 이게 노벨 문학상 이쪽에다가도 알려야 될 것 같아. 네. 노벨 평화상 쪽에다 알리든지.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 304 우주를 기억함으로써 저들에게 복수하는 거. 사실 그 박근혜는 3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제로 잊으라고 강요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복원해서 아이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멋진 비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 3권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니까 나눠서 동네 분들이랑 나눠서 같이 이 4.16 단원고 약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19일에 창원문화원 강당에서 6시 반에 작가님의 강연과 그 유가족분들도 네.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 네. 그 마산, 창원, 진주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진해, 그쪽에 계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네, 저는 은하야 다윤아 울어요. 현철이 영인이 얼른 와 내가 써줄게. 저희 이제 미수습자. 두 분 선생님 얼른 오시고요. 건재건, 건혁규, 이영숙님 어서 돌아오세요. 네, 저희가 여기에 담지 못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경기도교육청의 힘과 상관없이 저희 작가님들하고 출판사하고 약속했어요. 미수습 세월호가 온전하게 올라오고 미수습자가 수습이 되면 그때 이번에 담지 못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13번째 약전을 만들겠다. 꼭이요. 네, 2017년 안에 반드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하 다윤이 영인이 현철이 중에 한 명은 꼭 제가 쓸 거예요. 제가 쓰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약속된 30분을 훌쩍 넘어섰지만 너무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책은 고통의 기억의 고통이 아니라 어떤 복원의 이 복원 그리고 정말 이 되살려내는 그런 책이구나.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음료수 한 잔 정신이 없어갖고. 아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그 4.16 단원고 약전 이야기를 전에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작가님 보내드리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떠오르어. 아름다운 힘 태민. 이렇게 이제 동생이랑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엄마와 함께 타이타닉의 주인공들처럼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봄의 아이, 단단하게 여문 이름 태민. 태민은 봄의 기운이 막 움틀 무렵인 3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태민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누구나 부르기에 좋은 어감을 가진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진수와 태민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구시성을 붙여서 부르기에는 구태민 쪽이 더 발음하기 좋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어 결국 첫 아이의 이름을 구태민으로 정했습니다. 클태, 백성민이란 한자어로 이루어진 까닭인지 구태민 하고 부르면 단단하고 믿음직한 인상이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고놈 참 야무지네. 우리가 어떤 이의 이름을 발음할수록 말의 힘은 그 사람의 인상을 조각하는 일뿐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형상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태민이란 이름을 부를수록 차오르는 믿음직스럽다는 인상이 태민의 성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태민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신뢰의 크기에 힘입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신감을 키워나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할머니의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여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설렜고 또 그만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명한 공기로 가득 찬 제주의 여름을 빙 둘러보면서 미천 동굴에도 들렀습니다. 동굴 내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이 어둡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굴은 동굴이기에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는 곳이었지요. 태미는 동굴 안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통통한 몸이었지만 태미는 곧잘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공처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모두 함께 동굴을 빠져나간 후 가족들은 그 안에 있는 조각상을 만지고 오면 잘 산다는 전설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듯이 나눈 대화였는데 어느샌가 태민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나 봅니다. 태민은 왔던 길을 되돌아 잽싸게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태민에게 어른들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은 가쁜 숨을 고르며 홍조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굴 안에 있던 조각상을 만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어린 태민으로 하여금 조각상을 만지고 오게끔 한 용기는 아마도 태민 자신의 삶을 다부지게 이어가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던 가족들 모두에게 행복이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빚어졌을 터입니다. 그런 태민의 속을 헤아리셨다는 듯 외할머니께서는 연신 저놈은 어디를 가서든 잘 살 것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태민은 여러모로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자존감을 지킬 줄 아는 아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 오늘 방송을 못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 태민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목마다 이야기의 흔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는 돌아보지 않더라도 저울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쉽게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엔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다가 와라 껴안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느새 삶의 일부분으로 나란히 자리한 이야기, 태민의 이야기입니다. 태민을 떠올리면 씩씩한 기운이 가장 먼저 찾아듭니다. 그 기운이 자주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만 같습니다. 강단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 되어 태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나란히 걸어갈 것입니다. 태민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 태민이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너무 희생자가 많아. 1학년 6반에 이렇게 그 짙은 색깔의 파란색이 사라져간 아이들의 숫자이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으로 복원해낼 때 세월호를 잊으라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책은요, 4.16 단원고 약전 1권부터 12권인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신청하실 때 전집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나누어서 1, 2, 3권, 그 다음에 4, 5, 6권, 그 다음에 7, 8, 9권, 10, 11, 12권 이렇게 3권씩 나누어서 신청을 하셔야 이 책을 온전히 구입할 수 있답니다. 공공도서관에 4.16 단원고 약전 이렇게 1, 2, 3권 4.16 단원고 약전 4, 5, 6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저들에게 멋진 복수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1월 9일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00일 근처에 행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1월 19일에는 창원에서 이 책의 작가들과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창원 문화원 강당이라는 곳에서 모임이 있다니까 그 경상남도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유가족분들께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요? 예. 12권을 다 같이 사면 14만 400원에 한 지를 다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실 때는 3권씩 묶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해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뉴스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까 이제 이 작가님들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반기문? 예, 반기문과 신천지 사진이 막 이제 그 반기문 신천지라고 막 뉴스에 그 검색어로 떴는데, 사실 네이버 검색어는 요 며칠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예, 네이버 검색어를 정부 요청하면 조정했다. 관련 기사 좀 갖고 와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네이버의 검색어를요, 정부가 요청하면 재조정했다라는, 예,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네이버에서 검색어 1위로 반기문 신천지 이걸 띄운 이유는 뭘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별로 그 상처가 적은,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적은 뉴스를 일부러 띄운 거 아닐까. 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 확인. 2012년 만들어. 네이버 실행한 적은 없다 주장. 웃기고 자빠졌죠. 예. 네이버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 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 자, 이런 거고요. 좌우지간 그 네이버에서 숨기고 싶었던 기사가 이게 아닐까. 박연차 지인 시사저널 보도가 맞다. 반기문 돈 받았다. 예. 박연차가 진술했으나 검찰이 덮었다라는 주장도 나왔대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연차 전 회장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가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 총장 측은 2005년 5월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서 베트남 외교장관 방한 만찬 당시 박 전 회장이 2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박 전 회장은 이날 만찬에 늦게 도착했으며 반 총장은 이날 행사 중 박 전 회장과 따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이 만찬에 1시간 늦게 도착했을 뿐 아니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만찬 참석자의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법조계 인사 기혁 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 측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법조계 인사, 외교 공관 갔을 때 박연차 안 취했다. 뉴욕 식당에서 여럿이 돈 받았다. 이게 뭔 얘기야. 기혁 씨는 박 전 회장은 그날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만찬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명예 총영사인 박 전 회장이 베트남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자리에 만취한 채로 갔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94년 베트남 현지법인 태광 비나를 설립해 10,000명이 넘는 현지인을 고용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명예 총영사로 임명됐다. 반 총장 측은 박 전 회장은 만찬이 끝나고 일행 20여 명과 함께 돌아갔다며 만찬 참석자가 많아
돈을 주고받을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혁 씨는 만찬 참석자는 10명 내외로 그보다 적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 측은 2007년 초 박 전 회장이 미국 뉴욕의 한 식당을 통해 반 총장 취임 직후 3만 달러를 취임 선물로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혁 씨는 뉴욕에는 박 전 회장의 고향 후배가 경영하는 대형 한식당이 있고 여기서 정치인 여럿이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국내에서 돈을 주기가 어려웠던 사람에게는 그 식당에 연락하면 용돈 줄 거다라고 했다며 그렇게 10,000에서 2만 달러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 총장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식당 아니야? 대형 한식당 유명한 거. 그 지난번에 내가 뉴욕에 갔던 금강산 식당 그거 말하는 건가? 예. 실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이 뉴욕의 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씩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기혁 씨는 또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회장이 반기문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를 덮으며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을 때 측근들에게 반기문까지 덮어버리고 나에게만 압박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박 전 회장이 이 사실을 공개하려 했지만 기획수사 의혹 언론 보도가 나면서 검찰이 외부에 흘리지 말라고 압박해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혁 씨는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검찰이 반기문 총장 관련 수사는 덮었다고 들었다며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사에서 검찰이 반 총장까지 공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취임에 3년차를 맞이하는 반 총장이 뇌물수수 논란에 얽매이면 국가적 차원의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는 게 기혁 씨의 주장이다. 최근 박 전 회장 측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기혁 씨는 박 전 회장 자신도 뇌물 공여죄가 적용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2009년 수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모처에서 치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은 전했다. 아니 근데 그 CBS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요. 뇌물 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이미 지났고 뇌물 수수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박연차는 처벌받지 않고 반기문은 처벌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인규 저건 또 뭐야? 권영철의 Y뉴스 기자인데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박연차가 제출한 명단은 대검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연차 회장이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돈을 준 사람들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명단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특검. 오메. 박영수 지금 특검 이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09년 1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임명된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딸들도 처벌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자 돈을 든 정치인들과 관료들 30명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박연차 회장은 반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던 2005년 돈을 준 이유에 대해
베트남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진술조사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잠깐만 누구지? 주요 수사 단서였던 박연차 회장 여비서에게서 압수한 회장님 일정 관리표에도 반 총장의 이름이 2번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박 전 회장은 이인규 중수부장이 취임한 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면서 이인규 중수부장과 가까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가 서울지검 2차장일 때 이인규 중수부장은 형사 9부장으로 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대검과 조율을 하면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일부 인사들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까지